혈수형에서 이번에 대회 나오셨는데 아직 뭐 소중한 20%대라는 이야기가 하는 꾸락거리는 보면 20% 이상 더 되지 않을까. 8월 16일 날 아예 그냥 무대에서 은퇴를 시켜버려야지. 내가 몸을 그냥 비교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강제 은퇴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짜잔. 오랜만에 왔네. 오늘 브로짐에서 하체 운동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체 운동을 너무 안 찍었죠. 찍은 지 뭐 한 4개월 됐나? 그때는 너무 좀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찍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체 근육도 좀 많이 올라왔고 운동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안 좋으면 중량 욕심을 버려야 돼. 중량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보디빌더는 다 그게 안 돼. 그리고 특히 하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량을 들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이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치는 거야. 그걸 딱 버리니까 무릎도 괜찮고 근육도 다시 올라오고, 중량이 낮다고 해서 근육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하던 것보다 한 3분의 2만 해도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근육량이 그래도 한 90% 이상 다시 이제 차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좀 시합 때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레그 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어떤 쥐새끼들이 이거 여기 좀 많아요. 근데 내 체육관이 아니라 내 체육관이면 바로 얘기할 텐데, 야, 빨리 빼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얘기할 수가 없어. 맞을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아이고. 요즘은 그냥 딴 데 신경 안 쓰고 내 운동에만 신경 쓰고 조용히 운동하고 갑니다.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8월 16일 대회 다들 아시죠? 빨리 참가하세요. 어우. 하체 운동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빨리 하니까 부상 위험이 더 있더라고. 빨리 하니까. 처음에는 더 천천히. 중간에는 숨이 차서 천천히 하고. 원래 처음에 할 때가 몸이 안 풀려서 그런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통증이는 내가 더 심했거든. 되게 천천히 한 세트를 가벼운 무게부터 한번 하고 충분히 쉬고 다음 세트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도 괜찮더라고요. 요즘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하니까 한 2시간 하네. 항상 1시간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 내가 안 지키고 있어 지금. 오늘 PDG 힘들겠네. 2시간 찍으려면 목도 안 들어가는데. 운동할 때 조심하라고. 아이고, 오늘 천천히 해야겠네. 근데 대회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수병님도 이번에 대회 나오시는데 아직 뭐 체지방이 20%대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사실 요즘에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는 꾸락거리는 보면 20% 이상 더 되지 않을까. 걔는 술을 끊어야 돼. 옛날부터 뭐 술 먹어도 된다고, 술 먹고 운동만 하면 된다고, 닭가슴살 먹으면서. 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 몸인 거예요 지금. 8월 16일 날 아예 그냥 무대에서 은퇴를 시켜버려야지. 올라오면 그냥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야유 나올 정도로 그냥 내가 몸을 그냥 비교될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강제 은퇴를 시켜버리겠습니다. 멜컬은 몇 킬로까지 올려주려고? 보통 요거 4장 끊는데 요즘 무게를 낮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자극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딱 3장까지만. 그냥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느낌을 느끼면서 하려면은 반복 속도도 좀 늦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무게를 낮출 수밖에 없는. 요거는 딱 3장까지만 하고 레그 익스텐션은 아예 못해요. 무릎 고장 나서. 그래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레그 아무것도 못 꽂았는데 지금 그래도 20kg에다가 10kg 더 꽂고 많이 올라왔어.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힘드네. 일반인 분들은 그냥 천천히 반복하세요. 그게 운동도 잘 되고 부상 위험도 없으니까 너무 무게 들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수들 영상에 막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 막 하는 거 요즘에 올리잖아요, 막 사람들이. 여기서도 있었어요.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같이 하더라고요. 스쿼트하고 바로 데드리프트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 가지가 엄청 힘든 운동이란 말이야. 되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전신을 다 힘을 다 쓰는, 거의 제일 힘든 그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연달아서 하면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반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힘이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전에 10개를 했으니까 10개 이상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허리 다치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부상을 여전히 하체 엄청 나시긴 하네요. 요새 조금 좋아졌어요, 요새. 아 그래요? 타이밍 잘 잡았네요. 그동안 하체 찍기 싫었는데. 아, 이제 레그 프레스. 땡큐. 내가 할게, 이제. 도와주신 거였어요? 여기 이제 트레이너 하는 동생이 있어요. 세훈이라고. 하체 운동할 때마다 몸판 날라주고 합니다.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보통 하체 운동에 몇 가지 하세요? 보통 옛날 같으면 그냥 스쿼트 레그 프레스가 끝이에요. 옛날에 뭐 기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도 다 키웠단 말이에요. 그거 뭐 2개만 잘해도 하체 두께는 다 키울 수가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힙이랑 뭐 대퇴 이두를 많이 보니까 옛날에 뭐 힙 보지도 않았어. 옛날에 대한보디빌딩협회 같은 경우는 팬티 올리면 감점이야. 올해 초에 막 계속 기침하고 그때 막 숨차고 그랬었는데 많이 좋아졌어. 오, 다행이네요.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백신 후유증인지 코로나를 그때 걸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코로나를 한번 걸린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그런 기침, 잔기침 이런 게 엄청 많다고. 나도 그때 아는 후배 만났는데 후배도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계속 기침 나오고 막. 내가 막 그렇게 그때 막 기침하고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막 댓글에 막 그만두고 이제 건강관리나 하라는 식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누가 그냥 안 그만둔다 이씨. 레그 프레스는 보통 몇 가지 훈련하세요? 딱 8장까지만. 옛날 같으면 어떤 기계든 다 꽂아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했었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무게 욕심을 버리세요. 아프신 분들 특히. 같이 찍었던 그 태민이 있잖아요. 태민이. 정태민 선수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중량까지만 하잖아요. 더 이상 꽂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꾸준하게 운동만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제 시간마다 식단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휴식도 잘 취해줘야 되고 그래야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서 좋아지길 바라면 안 되지. 그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 뭐 약 쓰면 좋아진다. 약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착각하는 게 그런 거 같아요. 그 케미컬을 쓰면 다들 운동 안 해도 그냥 아니 저거 쓰면 다 저렇게 몸 좋아지고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야, 문제. 그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 아마추어를 거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추어에서 다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케미컬까지 하면서 더 좋아지는 거지. 아마추어 때 뭐 입상하지도 못하고 몸도 없는데 누가 약을 써? 바보지, 바보. 여기까지 준비 운동 6장까지는. 메시브에 이제 감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안 감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감고 하면 통증을 줄이는데 통증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오는지 잘 몰라. 감고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요거 하나만 좀 약간 따뜻하게 보호하는 형식으로 하고 내가 자세를 잘 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이 없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감는 건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정확하게 자세를 알고 있으면 중량을 한번 들어갈 때는 감을 수 있는데 되게 아픈데 그걸 참고서 감고 하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통증을 더 키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지 잘 알고서 그걸 개선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중량을 들어갈 때 문제가 없다. 그럴 때 감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무릎이 엄청나게 아픈데 그거 참고 들어야겠다. 이거 감는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좀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좀 감고 보통 감지는 않습니다. 요거 좀 되게 좀 단단한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약간 좀 신축성이 좋은 거 그런 거 위주로 하나 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이 차. 늙었어. 심폐기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오래 쉬어야 된다. 예전엔 한 1, 2분이면 됐다면 요즘 한 5분 정도는 쉬셔야 이제 호흡이 돌아오시죠. 5분은 너무 많은데. 5분은 뭐 핸드폰 보는 시간 아니야? 핸드폰 보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 여기도 몇 분 계셔요.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이거 쓸 건데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끝났는데 이러더라고요. 기다리겠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레그프레스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한 10분 동안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이제 레그프레스를 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말은 못 걸겠고. 그러니까 체육관에 대부분 머신이 한 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 레그프레스가 몇 대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스미스 머신도 몇 대가 있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한 번 하고 핸드폰 5분 보고 한 20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 핸드폰은 밖에 나와서 앉아서 보세요. 기계에 앉아서 보지 마시고. 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매너는 지켜주셔야죠. 요번에 여기 몰든에서 티셔츠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오, 진짜요? 네, 대회 때 싸게 판매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사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건 되게 신축성 좋은 거. 대부분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운동하고 나서 안 늘어나면 벗을 때 찢어지잖아요, 옷. 그래서 나시티랑 반팔티 만들려고 하는데 다 신축성 굉장히 좋은 걸로. 이제 운동 몇 가지 남으셨어요? 한 3가지? 오늘 고민되네. 엑스쿼트를 할까 말까. 담아봅시다. 엑스쿼트 어디 갔어? 몸판 날라야 되는데. 원래 2장 한번 하는데 바로 3장으로. 원래 이게 지금 스쿼트 이제 등바지가 있는데 등바지 내가 이제 한 칸만 빼고 하니까 그거 왜 빼고 하냐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외국의 프로 선수들이 이제 뒤에다가 폼롤러 끼고 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약간 스쿼트 자세 비슷하게 하려고. 스쿼트 자세가 서 있는데 엉덩이가 빼면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를 약간 빼놓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즘에는 좀 헥프레스 느낌으로 한 칸 더 빼는데, 만약에 대고 한다고 하면 레그프레스랑 약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레그프레스도 이제 등을 딱 받치고 상태에서 하체만 움직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등을 딱 받치고 내려왔다 올라오면 똑같은 거잖아요, 레그프레스랑. 네. 근데 약간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한 칸 더 빼고 등받이에 힙을 완전히 대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약간 내려갔을 때 충격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등받이에 붙은 상태에서 내려가서 딱 멈춰버리면 여기 충격이 좀 딱 바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등받이에서 힙이 떨어진 상태라면 약간 거기서 충격이 덜하겠지. 힙이 움직이니까 내려가서 딱 멈추는 순간. 대충 그렇습니다. 그냥 무릎 아프신 분들 가볍게 하세요, 그냥. 네, 저 같은 경우에 느낌이 몸의 불균형이 옛날보다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내려갈 때 내가 일부러 똑바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무릎에서 더 안 좋아요. 소리 나고. 내가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라고 해도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면 괜찮아. 또 이거 얘기하면 또 뭐 이런 좀 했다는 놈들이 엄청 뭐라고 깔 것 같은데 이 운동이 다 그런 거야. 해보고 느낌이 중요한 거야. 내 관절의 움직임이 어떤가. 실전이라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거 할 때도 특히 레그 프레스 할 때도 그렇고 발이 있으면 내리면서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돼. 내가 그걸 똑바로 하려고 하면 관절이 더 안 좋아. 이미 그게 몸에 배겼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이거 또 교정한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게 교정이 되냐고. 내가 그거를 잠깐 맞춘다고 그게 교정이 되냐고. 생활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냥 스트레칭만 잘 해주시면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너무 틀어지지 않게만 조심하고 스트레칭 잘 해주세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저는 스트레칭 잘 안 해요. 운동 중간중간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운동 전에는 그냥 잠깐 몸 풀어주고, 원래 스트레칭 좀 항상 하고 했는데 요새 좀 안 하게 되네. 귀찮으셔가지고. 정답. 귀찮다. 작년 초만 해도 이거 6장 7장 했었는데 텍스커트를. 정신 나갔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약간 무릎에 부담이 안 가던 그거 아니에요? 익스텐션 할 때만 좀 안 좋았고, 그래도 프레스 할 때는 좀 괜찮았는데 아주 잘못 생각한 거지. 뭐가 하나라도 안 좋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가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생각 잘 하시고 괜찮아질 때까지 좀 가볍게 훈련하세요. 그럼 분명히 낫습니다. 100% 나아요. 내가 통증을 참고서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낫습니다. 날 수도 있어, 젊은 나이에는. 근데 나이 먹으면 안 나요. 나도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어깨만 내가 3-4번 다쳤으니까, 한번 다치고 나서 나니까 또 하면 되겠지, 더 조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해버리니까 또 다치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중량으로 한 8개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중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못하면 내려놔라. 하나 더 하려다가 잘못하면 한 달을 쉬어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이 팔꿈치 20대 후반에 한 개를 더 내려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막 팔꿈치에서 번개가 치는 꽝꽝 하는 소리는 아니고 느낌이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원판을 바닥에다가 이 텐션은 아까 통증 좀 있다고 하셨었는데 아프면 안 해. 지금 나이에 좋아지는 것도 글렀고 내가 원래 만들었던 몸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니까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근육량을 최대한 다이어트 잘 된 몸으로 만든다. 이것저것 해보시면 재밌어요, 운동이. 원래 하던 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잘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얼마 전에 서기 형님 뵙고 왔는데 시합에 참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스터즈로. 오 진짜? 뭐 후배들 많이 이제 참가하라고 얘기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게도 서기 형님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여전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체가 좋습니다. 이번에 뭐 시합 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깨 관절이 없는데도 저런 몸을 말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아프다고 핑계대지 마. 나도 조용하고 있어야 돼. 원 레그컬 몇 세트만. 딴 건 다 괜찮은데 밑에 발판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잘못 나왔어요. 발목 패드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저 받침대만 없애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운동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잘 되는데 그것만 하자다. 이 발열 크림을 꼭 바르고 이걸 차야 돼. 촬영 전에 뭐 들고 있을 때 바를 크림. 발열 크림을 항상 발라줍니다. 그럼 약간 그 싸한 느낌 때문에 통증이 없어져요. 오. 옛날에 이거 한쪽씩 하는 건 뭐 있지도 않았지만 하지도 않았어요.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 씨.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힙하고 데테이드를 좀 보기 시작했으니까 대부업 때는 뭐 상관도 안 했어요. 힙하고 데테이드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근데 이런 거 안 해도 다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뭐 물어보시면 한쪽씩 하는 거 하려고 안 할 것 같아. 무조건 이제 양쪽 같이 하는 운동 그런 거 위주로 하라고 할 것 같아, 훈련을. 여기가 GX룸입니다. 이것 봐, 이거. 왜 쓰고서 안 갖다 놓는 거야?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더러운 곳은 항상 더러워진다. 보시죠. 더러운 곳은 계속 더러워진다. 제 과장님 보시면 하시겠는데요? 제리 형이 해야 돼. 제리 형이 문제야, 제리 형이.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쓰고 나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셔서 이렇게 된다. 저기 붙어 있잖아요, 저기. 소도구 제자리에 정리정돈 부탁드립니다. 적혀 있는데 정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정리 안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런 몇 사람이 정리를 안 하니까 나머지도 정리를 안 한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강퇴를 시켜야 된다. 제가 체육관 하면 3번 걸리면 무조건 탈락, 나가라고 할 거예요. 집에 가세요. 아예 그 계약서에 써놓을 거야. 3번 이상 걸리시 회원 강퇴 당합니다. 지금 하는 동작은 대퇴 2두에만 좀 약간 자극을 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힙까지 자극을 느끼려면 완전히 올라와서 힙에도 힘을 줘야 되는데 약간 저는 밑에서만 하면서 대퇴 2두 쪽만 약간 늘렸다 하면 움직이면서 자극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번 제테이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형님의 이제 데트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 네. 딴 데는 안 만들어도 거기 만들겠습니다. 이번 8월 16일 대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경도 많이 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업적인 대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참가비 뭐 하며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엄청나게 비싸게 받으면서 선수들한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IFBB 단체도 그래요. 수많은 그런 프로 선수들한테 매년 돈을 받으면서 안 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매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한 4, 50 정도 매년 그 프로카드 받는 선수들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 뭐 올림피아 상금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 돈을 걷어가면서 선수들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잖아요. 네. 그리고 핀모델 그게 뭐예요? 핀모델은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진짜 딱 그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상업적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대회가 아닌 선수들을 위한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매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가와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언 클래식이 한국의 IFBB가 되는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는 제가 같이 이제 만나는 그런 멤버들하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어요. 몇 년 됐어요. 벌써. 그런 대회를 단체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내가 막 사람들 모아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해. 그 뒤로 이제 뭐 별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이제 대회를 하려고 해도 대회를 이제 주최하는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예. 그 대회로다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에 대회에서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내년 상금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세요. 오늘 하체 운동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서 차 한 잔 마시죠. 보충제 한 잔 마시죠. 가서 아주 맛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하체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 다이어트 식단 할 때는 보충제 마실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요번에 새로운 맛이 새로 나왔어요. 저희 그 딱 나오자마자 바로 시켰거든요. 캐러멜. 네, 미국 캐러멜. 그거 옛날 생각 나지 않으세요? 저희 어렸을 때 미국 캐러멜 레몬해가지고.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요거 보고 요거 레몬한 거. 그래서 바로 시켜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오늘 생크림 카스테라.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운동 끝나고는 항상 카보린하고 웨이프로틴하고 같이 먹거든요. 5스푼? 2스푼 정도 먹고 단백질은 한 스푼에 20g. 네. 하체 운동 해가지고 탄수화물 좀 많이 먹습니다. 카보린 한 스푼. 카보린은 아시죠? 25g 한 스푼에. 이 맛을 더 느끼기 위해서 오늘 좀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충제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죠. 그래서 보충제는 맛있어야 돼. 맛없으면 안 돼. 근데 3대 500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품도 그렇고 이 미국 캐러멜도 그렇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오늘 카스테라 맛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청 단백질도 영국에서 오는 볼락인가 하는 그 회사인데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유청 단백질 자체가. 근데 뭐니 해도 맛이 있어야 돼. 1번이 맛하고 소화 잘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소화 안 되는 거 진짜 있어요. 진짜 싸구려. 맛도 진짜 맛없는 거. 그건 진짜 못 먹겠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빵집에 온 것 같은데. 빵집에 가면은 그 카스테라 있죠. 어디에서나 팔죠. 마트에 가도 있고 딱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캐러멜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먹는 그런 진짜 그런 느낌이 나네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체 운동 잘 끝냈고요. 제가 느낀 교훈은 아프면 중량을 하지 마라. 중량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아진다.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아프시면은 중량을 낮춰서 안 아픈 무게로 하시다가 좀 더 괜찮아지면 좀 더 꽂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체 보셨죠? 형편없는 거. 아무튼 시합 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